김경수 대표님께서 일반 대중들이 좀 알기에는 낯선 분이실 것 같은데요. 네. 간단하게 김 대표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왔고요. 한국에서 공무원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대만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 미국에서 MIT에서 금융 쪽에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수를 했습니다. 카나다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도요다 네. 제가 부사장을 했었었고 네. EI라는데 부회장을 했습니다. 네. 일본 기업인가요? 네, 일본 그때 당시 세계에서 제일 큰 부동산 개발을 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스트우드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바이오 계통 회사인데 운이 좋아서 그 회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전에 저 PD 수첩에서 방송이 나가고 나서 뭐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 일어났었는데요. 네. 그 뒤로 김 대표님이 해오시던 네. 일과 관련해 가지고 좀 달라지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PD 수첩 때문에 큰 반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은 그 한참 전에 한겨레에서 네네. 보도를 시작을 해서 네네. 우리 한국 사회에 불씨가 댕겨지기 시작한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 그 불씨가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PD 수첩에서 한 거가 불이 크게 붙은 그런 네.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제일 처음 보도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희 유족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뭐 특별히 저희는 달라질 게 없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구하고 예. 기록에 남기고 네. 그런데 아마 검찰 경찰에서 네네. 지금까지처럼 네. 무리하게 은폐라거나 축소라거나 네. 하는 거 아마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움직임은 저희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 움직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네. 저 재판소 같은데 이제 법원이요? 공판에 네.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제 처가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았죠. 예. 근데 굉장히 고압적인 분위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제 처가. 네네. 예.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했었죠. 예. 근데 요새는 재판소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검찰이 그 제 처나 예. 저희 장모님을 대하는 그 분위기가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크게는 이제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강요죄 부분과 그 다음에 주거 침입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두 개가 별건입니다. 네네. 김 대표님 부부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 네. 큰아들과 그 다음에 방용훈 대표가 네. 새벽녘에 찾아와서 네. 어슬렁거리고 뭐 저기 문을 두들기고 등산용 도끼를 들고 네. 나타나고 뭐 이런 사건인데 처음에 그 주거 침입에 대해서 경찰이 무혐의로 의견으로 네. 검찰에 보냈을 때 보냈을 때에 대해서 진상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좀 그런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어디 확인은 확인도 없었고 들어오지 않고요. 그리고 경찰청장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네. 그 시기가 뭐 저 방송 나갔던 시점 직후였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사이에 그러면 아무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의심이 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모르고 있었고, 네. 아니 그거가 무슨 조사고 하고 자실 게 뭐가 있으니까 네. 분명히 덮은 거죠. 네. 그 조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네. 덮은 겁니다. 방송에 보면은 여전히 그 아들과 그 다음에 당시 경찰, 네. 그 다음에 처음에 불기소했던 네. 검사까지도 네, 자신들은 CCTV를 다 봤노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CCTV를 보고 판단한 바 무혐의였다라고 여전히 주장을 하고 있던데요. 네. 예, 제가 상식적인 눈으로 보더라도 그것을 무혐의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네. 뭐 그런데 그 뭐 CCTV 보고 했다는 얘기는 네. 어떤 사람이 주먹으로 다른 사람을 이 턱을 가격을 했는데 네. 턱으로 주먹을 가격했으니까 네가 가야지 하고 손 다친 저 사람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얘기겠죠. 턱이 가해를 한 거군요, 주먹에 대해서. 턱이 주먹에다 가해를 했다 뭐 그런 정도 얘기인데 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 진실을 예. 뭐 덮는 정도가 아니라 반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가 놀랍고 네. 그리고 다른 일에도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제가 바라고 예. 본인들은 제가 한마디 하기라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예,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네.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 대표님께서 용산 경찰서에 네. 방영훈 회장 집안, 네. 넓게는 조선일보 집안의 뒤를 봐주거나 집사 노릇을 하는 경찰들이 있노라라고 하는 말씀을 언뜻 비치신 것 같은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하면은 예, 예. 제가 얼마든지 할 텐데, 그거야 뭐 용산 경찰서를 자기네 뭐 마당으로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뭐 사고를 갖다가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저런 사고를 치는데 예. 그 용산 경찰서에서 그 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뭐 그 이런저런 사건 때문에 승진도 하고 예. 그것 때문에 승진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그 경찰들이 네네. 경찰 자체 내에서 네. 조사를 하면은 네네. 제가 정보를 제공할 뜻은 있어도 네네. 여기서 제가 뭐 그분 이름을 밝힌다거나 네네. 한 명이 아니니까 아하. 여러 명이니까 예.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없다고 예. 자기네가 부정하고 그렇게 나오면 제가 뭐 그 뒤는 제가 더 마음 놓고 추가 정보를 공개할 용이 있지만은 저는 본인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네들도 부정 안 할 겁니다. 네, 구체적 인물을 특정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뭐 서너 명 할 수 있습니다. 서너 명 정도요. 아, 그렇군요. 경찰에서 그 공동 존속상해 사건으로 판단해가 의견으로 네.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그 강요죄로 바꿔서 네. 기소를 했죠. 네. 강요로 바뀌는 과정이 누가 봐도 좀 석연치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석연치 않죠. 네네. 또 공동 존속 상해로 간 그 과정도 석연치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살인 전속 살인이죠. 예, 까놓고 예. 얘기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네. 어머니가 없어져야 되겠다는 동기가 분명히 있었고 네. 애들들이 네. 엄마가 나가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고 네. 그리고 유서에 네. 니들들이 이래서 내가 자살한다고 써 있었고 네네. 그래서 일단 경찰에서는 네. 공동 전속 살인을 네. 공동 전속 상해로 바꿨죠. 네네. 거기에 벌써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네, 저는 저거를 어디 다른 법정에 끌고 가면은 저 살인죄에 관해서 절대적으로 유죄 받아낼 자신이 저는 있습니다. 네. 네. 엄마를 온 전신에 상처를 입혀서 피멍이 들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거가 상해죄가 아니다. 예, 예. 무리죠. 예. 그래서 사실은 강요죄라는 걸로 저는 뭐 신문에 나와서 누가 처벌받았다 이런 건 전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뭐 네. 머리 좋으신 분들이 네. 열심히 연구하셔서 굉장한 법적 창작물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공동상해로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법적으로 네. 최소 형량이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네. 최고 15년형이라고 돼 있죠, 네. 그게. 그리고 그 최소 있고 네. 그리고 저렇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네. 뭐 그걸로 기소해서 올렸다가는 판사님께서 재량이 없죠. 네. 예, 그래서 저는 감히 네, 네. 조작이라고 단어를 하고 싶습니다. 아, 조작이다. 예, 네. 세상에 그런 공동자상에 무기를 들어서 애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그거를 네네. 강요죄라고 네네. 바꾼다는 듣도 보다 못한 전 죄명이에요. 강요죄 뭐 저 들어보신 적 미리 있으시면 저는 강요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런 식으로 기소를 한다라고 한 내용을 저기 고소인 쪽에서 그러니까 김 대표님 쪽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검찰로부터. 아니요, 저희는 그 처음에 네. 이 친구들이 얼마큼 황당한 일을 했냐면 말이죠. 이 친구들이 하는 이 친구라고 하면 검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 방영훈 씨. 아, 방영훈 네, 씨. 네. 예, 예. 이 친구들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는 네네. 그 뒤에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네. 엉뚱한 사람을 이제 공격을 해서 네. 그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네. 이제 그런 일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네. 돌아가신 제 네. 처제가 이렇게 입은 전신의 상처가 제 처가 네. 입혔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서 제 처가 분해서 팔팔 뛰길래 그 주장을 저기 어디
경찰, 경찰에서까지. 검찰에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쪽으로 조사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사모님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했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겁박을 하고 네. 뭐 위압적으로 조사를 했었었죠. 네네. 근데 제가 우리 처한테 코칭을 했습니다. 네. 진도가 더 나가게. 네. 진도가 더 나가게. 네. 그래서 진도가 한참 나가서 네. 검찰 수사가 거의 끝날 때 정도 해서 저는 그때 카나다에 있었는데라고 딱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아하. 근데 그때 이 사람들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네. 뭐 과당 소리가 나더군요. 네. 네. 그럼 그때부터 뭐 당황을 하더니 네. 그 말만 안 했어도 아마 강요죄로도 기소를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내 생각에 당황했기에 그나마 강요죄로라도 네. 기소를 해준 걸로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두 건의 사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주거 침입 건은 끝났나요? 끝났죠. 아 대법 어디까지 갔습니까? 그건? 아니 30까지 처음에 간 건가요? 불기소를 했는데 네네. 재기수사를 명령해서 아. 재기수사한 다음에 약식 기소를 약식 기소, 했습니다. 벌금 약식 기소. 벌금 약식 기소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러면 현재는 이제 강요죄로 기소된 그 한 건이 진행되고 네. 있는 셈이고요. 네. 네. 그 밖에 국내에서 뭐 추가로 어떤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는 그 추가로 네.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지금 좀 이 점을 좀 생각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친구들 저지른 일에 대해서 네. 공소시효가 상당히 남아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네. 진실을 저희가 끝까지 파헤칠 생각이니까 네. 대강 뭐 위야무야 네. 또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그런 희망은 예. 꿈에도 꾸지 말라고 지금 제가 뭐 강력하게 지금 확실하게 얘기해두고 싶습니다. 아. 꿈도 꾸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마라. 네. 네. 방금 말씀 도중에 또 돈 얘기가 나왔는데요. 돈 얘기가 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뭐 동기가 되거나 원인이 네. 되거나 네. 뭐 이러지 않나라는 짐작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방영훈 대표 쪽에서 언론 중재 신청을 하겠다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낸 입장문에 보면은 네. 지나가듯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고인의 친정 쪽을 상대로 네. 대략 한화로 50억 원 정도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라라고 하는 소송을 내서 네.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네. 합니다. 네. 그게 무슨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네. 첫째, 네. 제가 정확하게 시점은 기억 못 하겠습니다. 네. 2000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2000년께. 2000년. 예. 네. 예. 근데 사실은 방영훈 씨 쪽하고 저희 집하고는 돈 거래가 많았습니다. 아. 예. 저희가 방영훈 씨네도 상당히 도와줬고. 네. 그리고 제 처가 또 네. 처제를 많이 도와줬고. 네네. 예, 예. 돈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네. 예. 그 50억 정도가 아니라 아. 굉장히 많은 돈이 오고 갔습니다. 50억보다 훨씬 큰. 뭐 그거보다 훨씬 크다고 제가 상당히 많이 오고 갔습니다. 네네. 예, 예. 그런데 그 500만 불이라는 돈에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 다른 것들은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건 제가 왜냐? 아. 그 돈을 보내면서 네. 저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네. 당부했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 처가 우리 처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이유로 네. 저한테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이 돈에 관해서는 또 이분들이 엄청 실수를 한 거가 예. 실제로 저는 모르고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래? 그래서 제가 서류를 좀 보자 그랬습니다. 제 네. 처한테. 네. 그 서류를 봤죠. 네. 봤더니 저는 전공이 금융입니다. 네. 전공이 금융입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방영훈 씨가 직접 보낸 것도 아니고 예. 일본인이 보내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얼마간 왔어요. 네. 온 다음에 자기네가 부탁을 해서 제 처제가 부탁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온 돈이 3번인가 4번에 걸쳐서 왔어요. 아하. 그 다음에 그게 70개 구자로 나눠져요. 아하. 그 다음에 그게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게 또 어딘가로 사라져요. 네. 네?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70개를 구자로 돌려가지고 사라져 놓으니까 예. 우리 처는 그냥 가정 부인 아닙니까? 예. 그런 거에 관해서 돈을 내역을 내라고 하면은 네. 못 낼 줄 알았던 모양이야. 돈을 내역을 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돈이 어디 갔어 하고 아하. 따지면은 네네. 우리 처가
20년 전에 그렇게 돈이 돌아가다가 나간 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 차가 뭐 쫙 외우고 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는 우리 차가 그래서 자기 이제 세상을 아직까 이제 처제하고 어떡하지 그런 그 대화가 오고 갔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는 저들 이제 그 카나다 쪽에서 자료를 못 낼지 하고 그게 이제 무슨 사건의 본질인 양. 네. 이제 거기다가 자기네 방어 전략에 네. 주공을 거기다 뒀습니다. 아하. 바보 같은 짓이죠. 예, 왜 그렇습니까? 제 전공이 금융전공 아닙니까? 예, MIT 박사시고요. 네. 금융전공 아닙니까? 네네. 이거 머니 런더링 스킴이로구나. 전 뭐 뻔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돈이라는 거가 네. 시간을 가지고 네. 또박또박하면 다 나옵니다. 아하. 파겠다는 사람이 없을 때에 네. 돈이라는 게 숨기는 거지. 네. 우리처럼 관여가 돼가지고 동생까지 죽은 입장에서 네. 저희가 못 밝힐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거가 이제 막 그 신랑한테 이제 자기 박영훈 씨한테 맞았다 뭐 이제 하소연을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죠. 우리 처제가 정말 자기 가정에 대해서 또 애들에 대해서 정말 너무 희생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될 정도로 희생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뒤로 빼돌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 그러시면 네가 어디다 썼나 밝혀. 네가 억울하게 당하고 맞지 말고. 네. 그래서 썼습니다. 어디다 썼다. 고인께서 쓰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네네. 한 8장 정도를 썼습니다. 아하. 근데 내가 그걸 쓰라고 시켰거든요. 네. 써서 저쪽에다 어디다 썼다고 줘. 네. 그게 제가 평생에 제일 큰 실수한 겁니다. 제가. 와, 왜 그때 그러십니까? 사실은 네. 뭐라 그러면은 우리 처한테 야, 그거 뭐 재산도 많은데 좀 줘버려. 네. 그리고 참 둘이서 식이 가까운 관계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됐는데 그 내역서를 밝혔더니 그때부터 애들들이 엄마가 조용히 나가서 사라져야 된다라고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 근데 거기에 무슨 사고를 쳐가지고 얼마 썼다 뭐 이런 내용이 쫙 써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애들들이 아버지뿐 아니라 그것이 알려지면은 절대로 안 되는 내용이라고 애들들이 느꼈던 말입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을 엄마가 그렇게 정리를 했다라고 하는 문서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된 겁니다. 해서 정리를 해서 문자를 보냈다고 들었습니다. 아하.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 문자 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아. 사실은 우리 처제도 자식들이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네. 무슨 년 말도 있을 수 없는 욕을 몇 달을 했습니다. 네. 몇 달을 하고 나니까 우리 처제도 감정이 좋지 않았겠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엄마로서는 네. 화를 난 상황에서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가 이러해서 돈이 나갔잖아. 네. 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학대해. 네. 내가 네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거야.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애들들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위험하다고 느꼈겠죠. 예. 예. 저희가 지금 네. 이 점에 관해서도 참 바보 같은 짓을 그 친구들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가 네. 저희가 그걸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안 봐야 될 걸 제가 본 겁니다. 네. 안 봐야 될 걸. 네. 저는 저는 이 사건이 네. 계속 진행되면은 네. 그 집안 전체가 형사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안 보셔야 될 걸 보신 건 어떤 내용입니까? 안 봐야 될 걸 봤습니다. 돈의 용처입니까? 네. 아. 저는 그 사람들의 무슨 해외 자금 이런 거에 관해서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 문제죠. 예.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발각돼 가지고 처벌받는 건 그 사람 저랑 관계 없습니다. 예. 근데 그 후에 하필이면은 그거가 관련돼 있는 그런 구자 같은 걸 갖다가 내역서를 내 압력을 주르니까는 아니 그런 재판을 걸리게 된 남편이 금융 박사인데 안 들여다보겠습니까? 네네. 아무튼 그 돈의 성격이 정치 자금이라든가 이런 성격의 것인가요? 아니면은 돈이라는 게 무슨 다 돈이지 무슨 돈에 무슨 꼬리표가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예.
아니 정정당당하고 네네. 정정당당하고 세금까지 내고 합법적인 돈이라고 하면은 네. 뭐라 그렇게 나누고 그렇게 예. 저 신분 세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일단 턱 보면 범죄 행위로 보이는 네. 일견 범죄, 그러니까 턱 보면 범죄 음.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음. 추측이 누구나 상식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네네. 이제 가정 저 주부가 네. 왜 돈을 보내가지고 네. 70개를 나와서 빙빙 돌립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처음에 김 대표님 말씀하신 바로 보면은 그 돈은 전형적인 자금 세탁을 거친 돈인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돈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분명히 뭔가 비합법적이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왜 그 돈에 대해서 돌려달라라고 또 법적 소송을 통해서 공식화시켰는가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단 말씀이에요. 제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감춰야 될 돈을 스스로 지금 드러내고 내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아, 그리고 마치 네. 우리가 네. 그 돈 얘기를 하면은 네. 이제 친정 식구가 위축이 될 거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진실을 파헤치고 네. 법정 소송하는 거를.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 생각에 굉장히 단순한 거 하나예요. 네. 최선의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자기네가 공격할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최선의 그렇군요. 공격이 최악의 악수를 둔 거죠. 뭐. 네. 조선일보가 캐나다 정부나 캐나다의 법원,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만 국한되는 거군요. 저는 뭐 바로 이제 그 질문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조선일보가 무슨 세다, 뭐 권력 네. 있다, 뭐 무섭다 네.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네. 김 대표님이 너무 담대하셔서 그러신 아니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단순한 게 아니라 네. 뭐 저한테 뭐 협박을 뭐 위해를 가하겠다 뭐 먼저 그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랬었는데 저는 사람들이 네. 조선일보가 무슨 뭐 권력이 세다 네. 하는 네. 그 믿음 네. 그것이 그 사람들의 권력의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람들의 믿음. 예. 그래서 누구나 저는 저같이 생각하고 네. 뭐야 이 사람들 네. 죄지면 벌 받아야지. 네. 저 같은 사람이 네. 지금보다 네. 1%만 더 많아져도 저거는 좀 뭐 거품처럼 깨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1%면 되겠습니까? 네. 첫째로 저는 네. 조선일보 전 마지막에는 방영훈 씨가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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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렇지만은 조선일보 자체 내에서 네. 그 집안 자체 내에서 네. 또 굉장히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김 대표님께서는 아무리 저 손아래 동서가 방영훈 코리안 호텔 대표이사라고 하지만은 저 조선일보 사주 집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소상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만 알죠. 아는 것만 아세요? 아는 것만 알죠. 왜냐면 이웃이었고, 아, 이웃집이었다. 네, 이웃이었고, 네. 그래서 이웃이었고 또 참 뭐라 아이러니라 그럴까요? 아이러니라 그럴까? 방영훈 씨하고 네. 처제랑 선을 주선을 한 게 저희 어머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래서 아는 것만 알죠. 아. 예. 어머니는 어떻게 또 그쪽을 이렇게 이제 저희 아버님도 제3공화국 당시에 네. 부총리를 하셨고, 예. 예, 그 저희 어머니도 그 부총리 하시던 분 성함이 네, 김자 학자 열. 아, 김학렬 네, 부총리 네, 네, 자제분이시군요. 네. 또 뭐 뭐라 그럴까요? 뭐 옛날 얘기지만은 그 집에서는 저희 집에 은혜를 입었다고 맨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코리아나 그 빌딩 지금 조선일보 빌딩 네, 호텔이요? 네, 네. 그 빌딩 지을 적에 네. 저희 아버님이 도와줘서 아, 이른바 차관. 차관 무이자 차관을 어. 저이자인지 무이자해서 그걸로 졌다고 뭐 얘기를 하고 해서 네. 상당히 그 가까웠죠.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뭐 모르겠으면 제가 이래서 그 집안에 별로 겁을 안 내는지 모르지만은 네. 처음에 선을 보여줄 적에 네, 네. 선을 보여줄 적에 저한테 네. 왜 저 집이 좋은 제 처제의 결혼 대상이냐 네. 라고 할 때 뭐라고 하면서 주선을 했냐면 저 집은 권세가 없어. 아하.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적이 없어. 아하. 누구한테나 친절해서 아하. 그렇게 하고 선을 뵀습니다. 아하. 근데 사실은 그 조선일보가 50 때 컸지 네. 50 전만 하더라도 네. 한국일보나 동아일보에 비하면 사세가 형편없었죠. 네. 한국일보가 제일 언론으로서는 네. 제일 컸었고 근데 50을 지나면서 제 동서 네. 또 그렇게 그 다른 방상훈 회장 네. 시작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인격적으로 좀
목에 힘이 들어간다 그럴까요? 네, 굉장히 네. 들어가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예. 예. 보통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보자면은 이 고인이 겪고 그다음에 친정 고인의 친정 식구들이 겪은 일이 믿기지를 않거든요. 잘 네. 어머니에 대한 자식들의 학대 행위가 본질인지 네. 아니면은 그 뒤로 뭐 이러저러 돈 문제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사건의 네. 핵심의 본질, 네. 실체 네. 이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얼마큼 경악스럽고 엽기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네네. 이건 아마 영화화되기도 어려울 겁니다. 아하. 너무 공감을 영화라는 거나 뭐 이런 건 뭐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무슨 뭐 아마 세월이 지나도 이것을 믿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그러나 저는 네. 이 사건의 본질이 네.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사건은 네. 필연적이고 네. 앞으로도 계속 많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산업화 시대에 지금 재벌 1세대들이 이제 산업화 시대의 주역이었죠.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정부와 사회에서 온 자원을 밀어주고 네. 특권을 주고 네. 니들이 한번 뛰어봐 네. 해가지고 산업화를 이루는 데가 바로 이제 1세대입니다. 지금 예. 재벌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리도 좋았고 성실했었고 네. 그리고 정치권에 가서 이제 뭐 아부를 한다 그럴까요? 이제 권한을 땅도 열심히 했었고 또 직원이나 주의나 또 뭐 채권자나 이런 자기 경쟁자에 가서 잔인했었고 네. 이런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네. 2세대는 그걸 보고 컸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저 자리에 갔나를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2세대는 잔인해야 된다. 네. 직원이나 네. 관계 경쟁자나 이익이 중요하면 잔인해야 된다. 또 정치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네. 아버지가 막 비굴하게 하고 고민하고 하는 감옥에 잡혀가고 하는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제 3세대가 되면은 네. 잔인해야 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아하. 그리고 거기다가 네. 할아버지에 대한 신화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신화적인 집안에 신화적인 그런 우월한 집안에 그리고 그 재벌 3세들이 벌써 그 쓰는 용어들이 평민이라는 영어를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예, 되게 예. 거기다가 잔인해야 된다는 그것만 배워가지고 그것이 예. 그 사회 내에서 예.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차지하는 네. 그 영어로 하면 애트리뷰트 네. 특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재벌 3세들 잔인하게 하는 거가 네. 네. 그 지금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예외입니다. 열심히 찾아봐야 되겠군요. 예,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더 그렇게 하는 거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상속 관련 이 세무 네. 가 이제 옛날에 비해서 훨씬 엄격해졌죠.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네. 재벌 3세 친구들이 옛날처럼 이렇게 쉽게 재벌 총수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는 옛날에 비해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얘들이 그 심각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할까요? 네. 그 자아에 대한 혼돈. 네. 정체성의 네, 혼돈. 정체성의 혼돈이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네. 안정되지 못하고 아. 그래서 그런 상태에 네. 뭐 또 어떤 면이 있었냐면 저희 처제가 네. 애들을 키울 적에 네. 올곧게 네. 못 키운 책임은 본인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제 처제가 네. 경제적으로 굉장히 쪼들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금융사고가 몇 개가 있었습니다. 아. 예. 네. 아버지가 박영훈 씨가 애들한테 엄마가 저지른 그 금융사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제 완전히 거들나게 됐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애들한테 그 아버지한테 재산을 물려받아서 자기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계획만을 가지고 살아온 애들한테 네. 그런 식으로 애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네. 거기다가 애들한테 돈을 너희들한테 줘봤자 그 상대한테 잔인하게 해서 돈을 지키는 그런 걸 갖다 니들이 보여주지 않으면은 내가 니들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 네.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그 자기 엄마한테 잔인하게 하는 네. 그걸 갖다가 부추겼죠. 박영훈 씨는
방영훈 씨는 제가 지금 말한 이 책임에 관해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지금 저 김 대표님께서 추정하시는 겁니까? 추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 처자가 와서 저한테 얘기도 했었고 또 또 고인이 저 김 네, 대표님 얘기를 했었고 또 이런저런 자기 언니는 이제 카나다에서 갈 적에 네. 또 그런 그걸 하소연하고 네. 또 상의하는 네. 하루에 30분 1시간씩 늘 상의를 했었으니까요. 네, 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카톡으로. 그래요? 네. 지금 그런 기록도 남아 있다는 말씀. 그런 남아 있다는 얘기죠. 말씀이시죠? 그런 기록들이 혹시 검찰 수사 과정에서나 이렇게 제출이 됐었습니까? 다 제출했습니다. 제출이 됐음에도 네. 강요죄가 된 거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턱으로 주먹을 가격하여 네, 손에 상처를 입힌. 네. 예. 지금 김 대표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 좀 간추려서 요약을 해보면은 네. 이 문제의 사건은 사실상은 그 방영훈 대표의 집안의 특수성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경제적 기득권층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네.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는 현상의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그래서 말씀이세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한국인,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가 네. 그 공동체 중에 일원이 네. 이런 일을 저질렀을 때 네. 처벌을 하고 네. 격리하는 네. 그런 공동체로서의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이 공동체가 붕괴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네. 이걸 단순히 어떤 검찰, 경찰이 덮느냐 안 덮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네. 경찰이 누가 이 사람들을 봐줘서 네. 승진을 했냐냐 이런 마렵적인 걸 보시지 마시고 네. 한국인이라는 공동체가 네. 이런 사건에 관해서 자체 정화 능력이 없다는 것가 증명이 되면 한국 사회가 좀 붕괴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옛날 조선시대 같으면은 네. 이런 정도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마을 전체를 폐업을 시켜버립니다. 너네는 마을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어. 네. 근데 저는 한국 사회가 네. 정말 이 건에 관해서 네. 정말로 한번 심각하게 좀 생각해 주기를 진짜 희망을 하고 네. 또 재벌 3세 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네. 정말로 한국 사회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예. 예의주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저희 한겨레 독자들에게나 한국 사회에 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더 있으시면 한 말씀. 한국 사회에 네. 한국 사회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산업화에 네. 그 산업화 과정에는 생산물도 나오지만 산업 폐기물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산업 폐기물 중에는 독극물도 있습니다. 네. 산업화 시대에 독극물 같은 존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네. 여러분들께서 절대로 잊지 마시고 네. 경계의 눈을 가지고 네. 이분들 난 저는 이 괴물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괴물들이 네. 저는 절대로 한국 사회의 중요한 경제 결정에 네. 이분들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음. 사회 내에서 이런 분들을 자체 정화하는 네. 그런 기능을 한국 사회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조선일보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조선일보 전체 그룹이요? 네. 저는 방영훈 씨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방영훈 씨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겠고 네. 조선일보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는 건 자기네끼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네. 가족회의를 한번 하셔서 네. 우리 집안이 계속 이래서야 될 건가. 네. 그래서 한번 전체 가족회의를 한번 하시는 걸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정말 좋은 말씀을 다양하게 해주셨고 좀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결코 흥미로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했는데요. 뒷받침되는 설득력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수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